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1월 17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시황 전에 좀 하나를 이야기 드리면, 제가 여기 시황은 중요하지 않다, 내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지금 상황에서 현금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전략을.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변동성이 커진다가 아니라, 지금 구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시장을 평가할 때 하단이냐 중단이냐 상단이냐, 그리고 나서 이제 언더슈팅 오버슈팅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물어보게 되면 지금을 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증시에 처음 들어온 초보도 마찬가지고, 정말 오래 계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리를 어정쩡한 뭐 중간 자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100명 중에 글쎄요, 한두 명 될까 말까? 한두 명도 진짜 어마무시하게 좀 많이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내가 현금이 없다라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시장이 계속 더 가기만을 바라면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보다는 좀 이렇게 움찔움찔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움직이는, 바라기만 하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말 그대로 위에서 물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를 비롯해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내 계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가 돌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스트레스 받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박탈감도 받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그런 분들을 계속 현혹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박스권 매매를 늘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나중에 지나보면 굉장히 쉬운 매매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늘 가장 어려운 매매 중에 하나다. 그 이유는 하단에서는 악재가 쏟아지고 상단에서는 호재가 만발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보고 인지해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단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어떤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부분 상단이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뭐가 많아야 되는 정상입니까? 막 조심해라, 뭐 위기다, 막 지금부터 현금 갖고서 바짝 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이야기들 막 만발하지 않습니까? 이 주말만 보더라도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이 하락했지만, 주말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을 두고 핵심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삼성전자가, 그렇죠? 디램 가격으로 올리면서 그냥 단순히 조금 올린 게 아니라 거의 뭐 패닉 바잉 수준으로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벌써 이 월요일 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시장도 좀 이제 계속 장전에 빠지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어찌됐거나 그런 기대감들로 또 충만하죠. 그러니 지금 시장은 누가 뭐 AI 거품이다, 위기다, 뭐 조심해라 이야기해도 이런 식으로 호재들이 계속 터져 나오기 때문에, 막 내년에 영업이익 100조다 뭐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위기가 와도 위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어떤 정부에서 미는 게 이거고, 막 증권사들이 심지어 모 증권사는 막 7,500을 이야기하고 있고, 뭐 5,000은 당연히 갈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말로 이 우리나라 증시 역사에서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증시가 오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못해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대통령은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라고 그러면 YS가 IMF 몰고 왔습니까? 그쵸? 그런 거 전혀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지지하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으니까 막 이런 색안경을 끼고서 어떤 이야기들을 보고 뭐하고 하니까 자꾸 곡해해서 듣고 내가 왜곡해서 해석하고 보이는 그대로를 믿지 않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은 글쎄요, 정말 잘해야 이전 신고가 근처로 올까 말까였는데,
말 그대로 AI 슈퍼 사이클이 오면서 사실 그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정부 정책 뭐 세금을 감면했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무슨 보조금을 왕창 투입해가지고 뭐 산업이 갑자기 빵빵 터집니까? 아니죠. 그쵸? 단순하게 엔비디아에서 많이 사주니까 또 그런 AI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생기면서 덩달아서 D램까지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산업 사이클로 움직이는 거지 누가 뭐 잘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냉정하게는 뭐 규제를 풀었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뉴스나 기사를 봤을 때 비판적으로 보시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기사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게 팩트시트만 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나온 숫자. 뭐 예를 들어서 기자의 전망이나 아니면 누가 뭐 이렇게 예상한다더라 이런 이야기 다 빼고 그 안에 있는 팩트만 보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비중을 많이 들고 있고 특히나 막 레버러지 쓰고 뭐 대출 끼고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오르길 바라지 조정받길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내가 싫어하는 기사는 걸러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눈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긍정이 긍정을 낳고 그쵸?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심지어 그쵸? 정부 어떤 관계자가 나오거나 뭐 아니면 애널리스트 뭐 바이 더 딥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즉 떨어지면 사라 더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안 올라간다라는 거 아닙니다. 안 올라간다라는 건 아닌데 뭐다?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비중을 줄이지 못하고 현금이 없다라고 그러면 앞으로도 현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즉 지수가 4천이든 5천이든 3천이든 2천이든 난 늘 풀비중을 가지고 365일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고서 이런 주말에 내가 시장 상황을 좀 크게 아니면 내가 어떤 갖고 있는 투자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팩트들을 체크해 보고 내가 과연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투자하고 있는 건지, 혹여 시장의 움직임에 끌려다니거나 어떤 뉴스에 끌려다니는 건 아닌지 반드시 한번 생각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번 라이브 방송 때 다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잊으셨던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린다. AI 거품이라서 막 꺼질 것 같고 아직 AI 대세론이기 때문에 더 갈 것 같고 그런 거 하등 필요 없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상단이다. 상단이다. 더 가면 슈팅이지 이걸 가지고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라. 내 깜냥껏 내 전략껏 반드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뒤에 있는 시황보다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말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분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박스예요. 말 그대로 막 진짜 폭락할 것처럼 밀고 내려오고 막 CJS 프리미엄 종목들이 올라가고 뭐 AI 거품론이니 뭐니 그래서 이제 저희 시즌2 가족분들께도 지금 미국 상황에 대한 것들을 딱 정리를 좀 해드렸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보시고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하겠다. 왜냐하면 시즌2 지금 이제 파일럿 12월까지인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쉽게 접하시라고 오픈을 했는데 딱 한 종목만 패고 있어요. 미국의 모 종목을 곧버스로 계속 때리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 금요일날 장 출발 전에 그때가 이제 최저점이었죠. 그때 아무리 공격적인 분들도 반은 익절하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분들 혹은 지금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최근에 좀 뭐 빼고 뭐 한 게 있는데 혹여나 손실 좀 본 종목이 있으면 맨징해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다 날려버리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비중을 최소 30% 이상에서 양껏 잡으셨는데 수익률이 최소 20%에서 40% 이렇게 나오는데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막 더 갈까봐 뭐하고 뭐 못 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뭐다 챙길 때 그러니까 줄 때 챙기고
기회 줄 때 또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뭐 해야 된다? 현금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좀 밀당을 해야 된다. 왜? 꿈과 현실, 제가 써놨죠.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 오락가락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주말로 넘어가면서 재밌는 또 공식 하나 나왔죠. 이제 13F라고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 기준이 아마 1억 달러인가 그럴 텐데, 1억 달러 이상 운용하는 이제 어떤 자산운용사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이제 분기별로 매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매매 내역이라고는 하지만 매매 내역이 아니라 뭘 들고 있는지 이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 보고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마감일만 정해져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유명한 분들은 마감일날 내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인공은 끝에 나타나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버크셔 해서웨이나 이런 데들이 마감을 하는데, 정말 눈에 띄는 빅뉴스가 있었죠. 드디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구글을 샀다라는 거. 구글은 사실 오늘 이제 앞이 너무 길어져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까봐 정말 간단히 하면, 예전에 그 찰리 먼거 이제 부회장이었죠. 부회장님도 그렇고 버핏도 그렇고 가장 사고 싶어 했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의 어떤 기조에는, 그쵸? 추격이나 불타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술주들을 애플 빼곤 거의 잘 접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냐면 이제 성장주죠.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조금도 아니고 대량으로 담아가지고 무려 3분기가 딱 된 3분기 동안에 얘네 종목 중에 탑10에 딱 올릴 정도로 담았다라는 거. 물론 이제 한간의 이야기처럼 제 생각에도 버핏이 주도했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봅니다. 이 다음 이제 회장을 맡으신 분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 좀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사에 이제 이끄는 수장이 바뀐 거잖아요. 수장이 바뀐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금이 500조 넘게 있는데, 아마 앞으로의 어떤 이 투자 전략의 기조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하나 재미있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AI 거품론이니 뭐니, 저는 거품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다? 계속 이야기 드리죠. 고밸류에이션은 고평가다. 가격이 비싸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거품 되려면 더 이제, 그쵸? 더 뭉게뭉게 피어 올라야죠. 근데 어찌됐거나 정말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저런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힘이 안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힘이 된 걸 넘어가지고 기조를 바꿀 수 있을지 되게 궁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 주에 수요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이거 역시도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목요일에 이제 슬슬 지표들 스케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발표가 이제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제 막 GDP 이런 것, 그러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 말에 GDP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나왔을 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마 이 박스를 깰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그때가 아닐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그거 나온다고 해서 이 박스가 깨질까? 그렇게는 아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케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시황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 거 중요하고,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뭐 불타기, 신규, 재매수 이런 거 별로 없다.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거 뭐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조차도 별로 권하지 않는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언제든지 저희 관심 있으시면 해외 선물하는 차기 3.0 혹은 이제 내년에 1월부터 이제 본격 출범하는 시즌2, 지금 파일럿 기간 굉장히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 첫 단추를 굉장히 잘 껐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담 없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카페 공지 확인해 주시고,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그쵸? 어떻게 보면 지난번하고 쌍바닥 만든 거거든요. 쌍바닥 만들면서 다시 올라오는, 그쵸? 본장 들어서 힘있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역시나 이런 흐름들을 만든 거는 누가 만들었다? 기술주들이 만들었다. 여전히 기술주들이 죽기보다는
계속 꿈과 희망 사이를 꿈과 현실 사이를 오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런 박스를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 눈에 띄는 건 뭐죠? 제가 이제 코스피 시황 때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 드렸던 그 역사적 신고가 넘기 바로 직전에 거기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이 강한 종목이나 지수는 뭐다? 양은 상단을 밟고 움직인다. 그 자리가 딱 지금 자리죠. 그렇죠? 이 자리를 밟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20평을 자주 이탈하고는 있지만 계속 이 구간에서 벗어나지 않고 박스를 그려놓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이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다라는 거. 엔비디아는 이야기 드렸죠. 180불에서 200불.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이야기 드릴 때 이제 저희 시즌2 가족분들한테 최근에는 이제 말 그대로 현물을 매수로 주로 하는 전략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레버러지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곧버스 아니면 레버러지로 접근하는 전략을 가져가는데, 지수는 별로 건들지 않습니다. 지수는 말 그대로 차기 3.0에서 당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다만 이제 굳이 매수 쪽, 레버러지 쪽을 선택한다면 엔비디아 180불에서 200불 요 사이를 노리고 싶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니 얘가 대장으로서 이 흐름을 만드니까 누가 그런 흐름을 만드는 겁니까? 당연히 지수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재밌는 거 구글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때 무지하게 띄워놓은 애들이 쟤네들이 들어와서구나. 그쵸?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런 흐름들을 만들었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또 궁금한 거죠. 야, 그럼 4분기에는 쟤네 더 샀을까? 궁금하게 여겨질 텐데, 이 흐름만 보게 되면 추가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하나 재밌는 거, 우리 마지막 라이브 때 오셨던 분들 기억하시나요? 저한테 빅테크 중에 혹은 이 상위 종목 중에 매수하고 싶은 종목, 미국 종목 중에 뭐 있냐고 그러면 사실 지금 위치에서 별로 매수하고 싶은 거 없는데 유일하게 뭐만 매수하고 싶다? 고르라고 그러면 구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버크셔 해서웨이 뭐 이렇게 이끄신 분들 혹은 버핏과 동급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저도 그만큼 비싸지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었던 게 구글이었는데, 약간 검증받은 느낌? 저는 앞으로 이제 뭐 최근에 제미나이 흐름도 그렇고,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그쵸? 그러니까 유행을 많이 타는 어떤 이 민족적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제미나이가 별로 인기 없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여러 이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찍어 누르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매매적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는 얘는, 그러니까 아까 엔비디아는 타점을 이야기하잖아요. 얘는 타점 잡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말 그대로 투자적 관점으로 안 버릴 생각으로 그냥 계속 매수만 할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국 시장을 보게 되면 개인들의 매수가 진짜 어마무시하죠. 금요일에도 4조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죠.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제가 이야기 드렸던,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 드렸던 시나리오, 조금만 눌러도 어떻게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3% 넘게 빠졌는데 뭐 조금이냐라고 하겠지만, 올라온 폭을 생각하면 사실 조금이란 말도 부족하죠. 엄청 조금 내린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막 들어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이 들어오는 것 자체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는 지나가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지금 상단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쵸? 대신 다른 핑계를 대겠죠.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5%만 더 먹으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투자는 제가 별로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되었거나 지금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그 패턴적으로는 고가놀이도 아니에요. 갭은 계속 발생하지만 갭상승, 음봉, 갭하락, 양봉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잖아요. 갭상승, 양봉,
개파락 음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거나 수급 구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구간의 어떤 매수가, 그리고 곧바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뭐 여기 모아가도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가서 불타기 하지 마세요. 불타기를 할 시기가 아니라니까요. 왜? 아니, 기본적으로 미국이 박스면 우리나라가 주구장창 추세를 나오겠습니까? 그쵸? 미국도, 우리나라도 박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불타기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왕 좀 기록이 찐 김에 하나 이야기하면, 오늘도 이제 막 기사 보다 보니까 반도체 넥스트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엔 K바이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미안한 이야기지만 정신줄 놓는 이야기죠. 지금 코스닥이 그나마 이 위치를 만든 거는 바이오들이 미친듯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야기 드렸죠. 반대로 헬스케어가 무지하게 안 좋았기 때문에 기술주나 이런 거 올라온 거에 상승의 3분의 1도 못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바이오제약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니 그런 것들 봐가지고 혹해가지고 막 찾아보다 보니까 막 신약 이런 거 막 혹해가지고 한다 안 한다?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은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 드리지만 너 때문에 못 샀어라는 욕을 먹을지언정 매수를 하고 싶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주말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이런 좀 이야기, 작은 조언들, 작은 멘토링을 할 만한 이야기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좀 길게 이야기 드렸고, 또 내일부터는 좀 더 간략하게 해가지고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운 한 주 따뜻하게 화이팅 하시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